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우디 저널리스트 행방불명 사태는 국제 정세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우디 저널리스트를 사우디 정부가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살해했다면 벌을 줄 것이라고도 했지만 사우디 왕과 통화했는데 아니라고 하다면서 어떤 악당 집단이 저질렀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는 만약 미국이 어떤 제재를 한다면 오일 값이 배럴당 $100에서 $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던 미국 투자 기업들도 사우디에서 열릴 포럼 참석을 취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무기는 팔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우디 왕가가 트럼프 타워와 트럼프 호텔에 주는 수입은 대단한 규모입니다. 남한이 미국의 과정은 알리겠다고 강조하지만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접촉을 합니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언론도 주시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미닛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가짜라고 하던 말을 뒤집었고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을 살해해도 상관없으며 신임 대법관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교수를 조롱한 것도 이미 대법관이 임명됐으니 이긴 것이고 이겼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할 가능성이 보이자 또 다른 어덜트가 행정부에서 빠져나간다고 걱정들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아시안을 다른 소수 인종 때문에 차별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연방 법무부도 주도하는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아시안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애고 백인 위주로 가겠다는 공화당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인디언계인지 DNA 조사를 받으면 $100만 내겠다고 했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Who cares입니다. 1800년대에 설립된 시어즈가 결국 오늘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듣고 보고 읽다 보니까 헬싱키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7월 달에 있었었죠. 그때 들었던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드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저널리스트, 물론 그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을 썼습니다만 그 저널리스트가 말 그대로 정말로 살해가 됐다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총영사관에서 살해가 되고 그리고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간 그 신체 절단기에 의해서 전부 절단을 하고 사우디에서 갔던 그 뭐 비밀 그 관계자들 뭐 살해 그 그룹이죠. 그 뭐 검시관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 그룹들이 그 총영사관에서 토막낸 시신을 머세디스 벤즈 그 비토에 싣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마피아식의 범죄잖아요. 이 범죄가 과연 그 한 그 저널리스트의 인권에 대한 것, 사우디 지금 왕가의 독재로 가고 있는 이미 이 정도 되면은 굉장한 그 독재죠. 예전에 뭐 사담 후세인이나 무하마르 카다피가 했었던 일들인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미국과 너무나 그 연관이 되고 또 그 국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수출도 뭐 요즘은 미국도 많이 합니다만 러시아와 함께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도 뭐 가솔린 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원유값, 뭐 미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깨지고 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일 레이티스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허리케인이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 이렇게 왔었을 때 방문 다 그 일단은 대통령이 그런 때는 안 가죠. 오늘 가면서 비행기 타기 전에 사우디 킹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전화를 방금 전에 했는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king firmly denied any knowledge of it. He didn't really know. Maybe, I don't want to get into his mind, but it sounded to me like maybe these could have been rogue killers. Who knows? We're going to try getting to the bottom. 네, who knows? 항상 트럼프 대통령 나중에 하는 말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사우디 왕의 마음을 뭐 짐작하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그런 그 악당 팀이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사우디 킹의 마음인 것 같다. 본인의 어느 정도의 그 무슨 그 가능성 같은 것도 두고 한 거죠. 왜 자말 카쇼기가 마피아 스타일로 만약에 살해됐다면 살해될 수밖에 없었는가? by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모든 그 정의만을 위해서 싸워오고 저널리스트로서 칼럼니스트로서 사우디 정부를 지금 비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묘하다 생각이 됐어요. 페더럴리스트라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요. 스펙테이터 이런 곳에서 자말 카쇼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가 얼마나 사우디 정부와 뭐 가까웠었던 사람인가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기상의 친척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그 돈 있어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족과 일을 많이 했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일을 했고 누군가는 사우디 그 정보국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우디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아주 친한 33살의 그 왕세자가 집권을 하고 나서 뭐 지금 사형에 처해질 사람들도 많아요. 왕족들은 한 100여 명 되는 사람 리츠 칼튼에 모아놨다가 돈 받고 다 풀어줬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에 그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자말 카쇼기가 그런 칼럼을 영향력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 쓰기 때문에 결국은 살해했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내가 사우디 왕과 대화했는데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헬싱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미국 정보당국은 믿지만 처음에는 정보당국도 안 믿는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보당국을 믿긴 하지만 얘기해봤는데 또 그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강하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악당들이 그를 살해했다고 보고 사우디에 팔려고 했었던 뭐 $1,000억 넘는 좀 숫자가 부풀려지기는 했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입니다만 그 무기는 팔겠다는 건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겠네요. 터키 정부와도 진상을 파악을 한다고 하고 사우디의 왕도 킹도 그 아들이 지금 그 왕세자인요. 킹도 살만 왕이요. 살만 왕도 뭐 우리 뭐 다 협조하겠다. 그리고 사우디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며칠을 이제 그 시간을 두고 다 미뤄 왔다가 이제서야 터키 당국이 조사를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국제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미국에요. 그 헤지 펀드라든가 투자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 사우디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회사들도 지금 그 사우디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다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본적으로는 사우디 정부가 한 것이다. 사우디 킹이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사우디에서 2대의 전세기에 나눠 타고 정보국 관계자들, 의사 이런 사람들이 뭐 절단기까지 가지고 들어갔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카쇼기가 총영사관에 들어가는 장면은 CCTV에 있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다는 거죠. 사우디 정부는 그럼
살해됐다면, 누군가가 살해를 했다면 시신을 내놔라. 시신이 없는데 살해는 무슨 살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나왔다는 그 CCTV 그 카메라의 클립을 보여줘라. 이게 이제 그가 살해됐다는 쪽의 주장이고, 그 사이에 주말에는 카쇼기 자신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플워치에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절단된 모든 것들이 녹음과 오디오가 녹화가 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신고한 그 피앙세 결혼 서류 가지러 결혼하기 위해서 과거 그 이혼 서류 가지러 간 거잖아요. 그 피앙세가 신고를 했는데 피앙세의 아이폰으로 뭐 들어갔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데 아이폰에서도 이건 좀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을 살해하고 절단하는데 그 아이폰 차고 있는 것을 가만히 뒀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터키 당국이 전부 도청을 했는데 터키 당국이 도청했다는 것을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카쇼기가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악당들이 저지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는데요. 59살의 카쇼기가 부자고 정말 그 사우디 왕가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저널리스트도 아니다. 그리고 그가 무슬림 브라더후드와 가까웠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국제 이슬람미스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랍의 봄 그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무슬림 브라더후드 당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선출되는 것처럼 무슬림 브라더후드에서 정치인도 나오고 선거에서 자꾸 이기고 이 카쇼기가 무슬림 브라더후드와도 가깝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보호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쫓겨오는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보호를 하다가 아랍의 봄 이후에 이거 우리 왕권에도 위험이 되겠네. 위협이 되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테러 그룹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아주 그 묘하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쇼기라는 저널리스트가 사우디 왕권을 왕가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본인도 거기에 어드바이저를 하고 또 그 부를 누리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발행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카쇼기는 지난해부터 이제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전에 뭐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교를 졸업을 하기도 했고요. 아주 오랜 동안은 사우디에서 활동을 했고 본인이 사우디의 제야 인사로 불리는 것조차도 싫어했답니다. 왕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식은 아니다. 이렇게 장관과 왕족을 가두고 또 많은 저널리스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개혁을 해야지 된다는 거다. 레바논 총리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이주일을 구류됐잖아요. 그래서 나 사임하겠다고 압박을 위협을 사우디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여성 운동가도 아부다비에서 체포를 해서 사우디로 끌고 가서 비행기 태우고 지금 감옥에 gat혔잖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독재자처럼 가는 이제는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카쇼기가 비난을 했었던 것이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를 전복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카쇼기를 조금 납치를 해서 전에 했었던 대로 좋은 일 이 정부에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워낙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자였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단 카쇼기잖아요. 무기상 올해 몇 개월 전에 숨진 80년대 유명했잖아요. 카쇼기. 네퓨예요. 지금 살해당했는지 행방불명된 이 카쇼기가요. 그래서 이제 이미 터키가 정말로 사우디가 고문하고 신문하고 살해하고 토막내는 이 비디오를 갖고 있는가? 벌써 영국, 미국과 공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폼페오를 보내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기 팔지 않으면 뭐 줄을 서 있다. 뭐 러시아, 중국, 심지어는 이란에서까지도 이란과 지금 적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한편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동 모든 정책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으로 어떠한 제재를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한다면 사우디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할 게 있어.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데 무기를 그럼 이란에서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리고 있고요. $100, $200 원유 우리가 원유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주말 사이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트럼프 타워 한 층을 다 사주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사업하다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려웠을 때도 요트를 뭐 굉장히 비싼 거를 뭐 몇천만 달러짜리 팔면 어려우면 캐시 필요할 때면 사우디에서 착착 사우디 왕가에서 사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그 워싱턴에 있는 그 트럼프 호텔이 마이너스였는데 사우디 왕가가 와서 쫙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년 동안 마이너스였었던 그 호텔이 사우디 왕가가 한번 뭐 며칠 동안 방문해 주면은 확 그 플러스로 매출이 뛰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사업이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미국 그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사우디가 지금 그 대통령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간 산업 같은 데 하는데 미국 돈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을 한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화당인 그 데이빗 브룩스 씨 칼럼니스트가 보통 사람들이 돈의 영혼을 팔기도 하는데 돈의 영혼을 팔 때는 좀 뭐 뭔가 아니면서 뒤로 이렇게 뒤에서 뭐 애매하게 하면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뭐 그 사람 또 그 미국 국적 아니잖아. 미국에서 뭐 활동은 했지만 사우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무기만 팔면 되지라고 하는 게 정말로 대놓고 이제는 뒤로 은근슬쩍도 아니고 돈이면 다 됐지 뭘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 사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던가 상관이 없지 뭘 그래 하고 굉장히 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돈에 영혼을 파는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잠시 뒤에는 이제는 이제 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지난 70년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확실히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세계의 그림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모든 것에 관한 답변을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또 중간에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앵커와 함께 말하다가 그런데 결국은 나는 대통령이고 넌 대통령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거봐 그러니까 트럼프야. 트럼프가 어제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잘했던 것이 내가 너의 보스야 하고 저널리스트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또 팍스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 많이 달라진 분위기 어디까지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현실인 건지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이제 만약에 사임을 한다면 글쎄요. 이 지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지금 사우디 저널리스트 살해 사건이 터졌고 인권 얘기를 니키 헤일리 같으면 전에 니키 헤일리 같으면 했겠죠. 지금은 이제 이미 사임한다고 발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남았다고도 할 수 있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가만 보면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민주당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같다고 얘기하는 공화당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한 사람뿐인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거의 떨려나나
하다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게 됐던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도 분명히 본인이 임명한 공화당인데도 라젠스타인이요, 부장관,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세 다닐 때 보면. 제임스 마티스가 하는 것 보면 민주당인 것 같아. 나토,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 왜냐하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나토는 미국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세계를 평화롭게 한 기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빠져나오지는 못하면서 말로는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아 아무래도 말하는 거 보면 하면서 나토도 내가 마티스보다도 나토에 대해서 더 잘한다. 나는 공정한 포인트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 뭐 우리가 탈퇴하지는 않지만 돈 더 내야 되는데, 아무튼 마티스는 아마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 곧 그만두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Committee to Save America라고 해서 비공식적인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잘 맞지 않는 게 있어도 더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멤버거든요. 그런데 제임스 마티스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처럼 굴욕을 당하면서 남아있을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그 사람 민주당 같아. 곧 그만둘, he may leav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 어쩌면 fire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요. he may leave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프 세션스처럼 허구한 날 그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연방 법무장관,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고 흑인 차별주의자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포머티브 액션, 아시안들 뭐 하버드와 관련해서 이거 아시안들 편에 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백인 편에 서는 거거든요. 제프 세션스처럼 이 제임스 마티스가 치욕을 당하는 그때까지 가면서 국방장관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매드덕 마티스잖아요. 4스타 출신의 마티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임스 마티스가 국방장관에 물러나면 사실은 뭐 인준받을 만한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지금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또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제임스 마티스도 본인이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최대한으로 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이 정치적인 정적을 그럴 수도 있어. probably. 하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잖아 했고, 선거 개입에 대해서 또 앵커가 물어보니까 뭐 러시아만 했어? 중국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헉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다 가짜라고, 가짜 주장이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헉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기후변화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기후변화를 만드는데 원인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막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난 돈 쓰기 싫어, 일자리 잃기도 싫어, 석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기후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기후는 변했고 또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어,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크리스틴 포드 교수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연방 대법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그 닥터 포드에 대해서, 아니 미시시피에서 그렇게, 왜냐하면은 60미닛의 앵커가 여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제 레슬리 스타일이었거든요. 어제 레슬리 스타일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사람들을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발을 동동 구르게 하면서 웃길 필요까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Then I watched you mimic her, and thousands of people were laughing at her. They can do what I will tell you this, the way now Justice Kavanaugh was treated has become a big factor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캐버나가 연방 대법관이 된 그 사실이라고 얘기를 What's going on 하죠. with the polls? But did you have to? Well, I think she was treated with great respect. I'll be honest. 그러면서도 또 그 여성을 포드를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조롱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맥주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이것도 기억 못하고 저것도 기억 못한다면서 완전히 한 인간을 파괴했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Those that think she shouldn't have been. Do you think you treated her with great I respect? think so. Yeah, I did. But you seem to be saying that she lied. Well,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get into it because we won. It doesn't matter. Well- We won. We won. It doesn't matter.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지. 뭐가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좀 대통령스럽지는 않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기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이기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이고 이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이제 인터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팍스 텔레비전을 보니까 팍스 앤 그 프렌즈의 3명, 여자 앵커 1명, 하고 존 헌츠먼 주 러시아 대사의 딸이요. 남자 2명, 3명은 전부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레슬리 스탈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을 추궁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말로 아주 그 한마디가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I'm president and you are not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지 당신은 그 대통령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것을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는 것을 이제 날마다 느껴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굉장히 승리한 것이 주말에 하나가 있었는데 60 Minutes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잠시 뒤에 남북 경제협력, 철도 놓고 하는 것과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고요. 터키에 억류됐었던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결국은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복음주의 목사를 억류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23년 동안을 터키에서 쭉 살아왔었던 사람이에요. 이 캐롤라이나가 노스캐롤라이나든가요? 사우스캐롤라이나든가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데 에서 살다가 터키로 23년 동안 갔는데 복음주의 목회 활동을 그곳에서 했어요. 신도는 한 25명 정도 있는 교회를 이끌었었고 그리고 에르도안 이제 이미 독재자죠. 그 대통령을 지난해에 실패한 쿠데타 이 쿠데타에 이 목사도 뭔가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터키가 가두었었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터키를 비난을 하고 하니까 가택연금으로 끝냈고 그 이후에 터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서 힘들긴 했지만 독재자가 다른 미국으로부터 이제 터키에 압력을 주니까 독재자 주변으로 모이는 그런 국민들도 있었어요. 결국은 풀려나서 23년 만에 미국으로 온 거죠. 오자마자 이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어요. 밤에 토요일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에서 기자들 쫙 불러놓으니까 이 앤드류 브런슨 목사가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해도 됩니까? 하니까 왜 why not? 하면서 이 복음주의 목사가 기도를 이제 대통령에게 축복을 한 거죠.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하고는 누구에게 투표했어? 그 와이프에게도 물어보니까 그 와이프가 당신을 위해서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I knew the answer.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니까 이제 이 복음주의 목사가 바로 애드하더군요. 나도 부재자 투표로 그땐 감옥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감옥에서 대통령 당신에게 투표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일도 이제 대통령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23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복음주의 기반을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받아서 풀어냈고, 그러니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쫙 라이브로 방송되는 곳에서 막 이렇게 하고 축도를 받고 하고는 나중에는 그 두 사람에게 누구에게 투표를 했어? 그런데 가만 그런 식이었거든요. 하면서 이런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봐야지 되고요. 잠시 뒤에 이제 남북한 미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평양과 서울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선 주말이었지만 한국은 어제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철도 놓고 기간 산업하고 남북 뭐 고위급 회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워싱턴의 승인 어프로벌 없이는 서울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싹 그 내용은 이제 들어갔고요.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을 검토한다. 이것은 그냥 검토였다 하고 이제 쭉 들어갔고 그 이후여서인지 지금 뭐 그 통일부 장관도 미국과 우리가 북한과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 교환을 자세히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뭐 서울과 신의주의 그 철로 뭐 한국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뭐 공동 그 올림픽 팀을 뭐 2020년도 또 공동 올림픽 개최 목표 2032년 뭐 이산 가족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뭐 AP통신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이 북한 그 탈북자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요. 김명성 씨를 풀 기자단에서 이제 뺀 것. 조선일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이번 그 풀 기자단 순서가 될 수 없다 한 그 얘기요. 남북 고위급 그 취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풀 기자단 자체도 이거는 너무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다 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이게 그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특수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북한이 그를 원치 않았느냐라고 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 자체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식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이제 그 60미니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앵커가 김정은이 고문을 하는 사람인데 하니까 sure, I know. 내가 베이비가 아닌데 그걸 왜 몰라? 다 알고 있지 하니까 사랑한다면서요 하니까 잘 지내고 있지?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좋은 케미스트리가 흐르고 있고 더 이상 지금 위협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라고 앵커가 말합니다. Nobody really knows. I mean, people are saying that. Yeah. I've actually said that. And What, nobody that they're really still knows. building missiles, more missiles? We don't really know, Leslie. We really don't know. 우리 정말론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정보기관이 북한이 아직도 일부는 뭐 오픈을 한다고 하고 풍계리도 핵사찰 하라고 하고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핵 개발을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나요? JP 모건 CEO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그 Future Investment 그 컨퍼런스에 가지 않는다고 했고 JP 모건도 사우디에서 돈 많이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제이미 디먼 안 간다고 하니까 JP 모건도 안 가는데 우리가 갈 수는 없지 하고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 기간 산업 때문에 블랙스톤 같은 데서는 사우디 돈 받아야지 되는데도 안 간다고 하고 그 사이에 사우디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원유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기는 하고요. 해서 오일을 그 정치 무기로 쓸 수 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세계 원유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지금 인도 같은 데가 중국 같은 데가 뭐 오일 그 소비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쫙 그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니까는요. 지금 열심히 그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기업과 뭐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 등등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사우디 왕족을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비판을 했었던 그 자말 카쇼기를 정말 토막 살해를 했다면 그런 사우디와는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암만 그 돈도 돈이지만이라고 얘기하는 분위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비 브룩스 공화당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성 어거스틴이요. 그 성 어거스틴이 세상에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돈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랑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이 자말 카쇼기가 뭐 사우디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페더럴리스트를 포함해서 독일의 아주 우파 매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토막살인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 사랑도 사랑이죠.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선 특히 미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없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어쩌다 하더라도 돈에서 위험도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돈을 위해서 그 영혼을 파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돈 사랑보다는 기본 그 존엄성 사랑이 한층 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보스턴 그 연방지방 법원이 몇 주일 걸리겠는데요. 하버드 대학교가 공부는 아시안 학생들이 잘하는데 너무 아시안들이 많다 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 성적이 더 나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해서 이제 이게 소송에 들어갔는데 연방 법무장관도 굉장히 그 지원을 하잖아요. 소수 인종이 차별적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연방 법무장관이 굉장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수 인종의 차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지 되는 게 학생들의 그 주장이 일리가 있죠. 그리고 가까이 보기에는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도 다 좋은데 어포머티브 액션을 저쪽에 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적도 못하고 뭐 이런 그 다른 그 인종을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이고 하버드는 미국 전체 인구가 9%인데 6% 정도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인데 6%도 조금 안 돼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지금 20% 이상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의 입장에서 여러 인종이 섞여서 공부하고 4년, 5년, 6년을 지낸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게 우리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라티노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있는 장점을 봐서 하이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지를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에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처럼 주도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블럼이라고요. 피셔 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백인 여학생이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했다 하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굉장히 그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에드워드 블럼이고 이 사건에도 그가 뒤에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게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어포머티브 액션을 완전히 없애고 백인에 좋게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화당의 정책이에요. 그 자체가. 공화당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상당수 일부 있지만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소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화당 정치인들은 공화당 소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정책을 대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 포카혼타스 얘기는 못 전해드리겠어요. 어쨌든 DNA 검사해봐. 아이시안도 아니 인디안도 아니면서 왜 인디안이라고 해? 인디안계라고 해?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했더니 정말 그 인디안계 작지만 포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who cares? 돈 $100만 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낸다는 얘기는 안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